책은 어땠어요? 책 읽다가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책 너무 재밌던데.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읽느라 다 못 읽었어요. 줄 거면서 읽고 막 책 정리하면서 읽었어요. 네. 그렇게 빨리 읽었다는 게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재밌으면 안 되는 책인가? 재밌어. 뭐야? 뭐지? 왜요? 아, 아까 30년이었어. 브라인드가 약해서 생긴 문제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지. 좀 만져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만져보면 그렇게 제가 한 하는 번 더 넘기려고. 만져보면 그렇게 하는데 봐봐. 그지? 아니 진짜 내 주변 컴플리티드라고 한 게 지워져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여기 메뉴를 찾고 있었는데 진짜 그 책 뭐 얘기할 건 없어요? 다른 거? 물어볼 거예요. 질문 없는 걸로. 저번 수업 시간 관련 질문은 있나요? 결국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들이 지식이랑 공부랑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지식은 이제 그냥 투자자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식이란 무엇인지와 밸류에이션이라서 지금 주식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투자란 무엇인지와 밸류에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식들을 본 거고 다트 같은 거 얘기한 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거죠. 숙제도 숙제 이번에 기업 분석 보고서 써본 것들이 공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지난번부터 이제 마음가짐을 했고 오늘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지식, 공부, 마음가짐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투자서는 대부분 다 지식에 대한 것들이고 공부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인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고요. 공부에 관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지식이긴 한데 그냥 그렇죠.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저번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 다음부터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기 확신과 끊임없는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그냥 첨탑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너무 나를 안 믿어도 안 되고 너무 나를 믿어도 안 되고 그 지점이 있는 그 균형점들인데 그냥
우리가 되게 평균적으로 쓰는 균형이라고 하는 느낌은 너무 5대5 같은 느낌이 많은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약간 여전히 자기 확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커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 첨탑 위에 딱 있는 그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리스크와 참사가 계속 얘기하는 카지노 규모인 거죠. 이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카지노 규모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죠. 우리의 기본적 현실 인식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이럴 거야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어떤지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통계에 입각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거를 실제로 가서 보는 거예요. 맞는지. 현장 검증.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숫자를 믿어야 되는데 숫자를 해석해야 돼요. 숫자를 보면 안 되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맥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세상에 3개의 거짓말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는 통계라고.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거가 진짜 쓰기 나름이거든요. 약간 그냥 여전히 그 통계 데이터가 사실이라 그래도 이상한 정보를 갖다 놓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는 모바일 점유율이 온라인 점유율보다 훨씬 높거든요. PC 점유율보다. 그렇게 됐을 때 구글의 검색 점유율을 보자. 이러고 그냥 모바일 점유율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이거는 옳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팩트가 아니라고요. 근데 실제로 진실은 이제 그 온라인도 합쳐서 뭐 가중평균으로 보던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한 주장에 점프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사고방식이 체계적이어야 가능해지는 일이고요. 그래서 숫자의 맹점을 찾아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시계열은 기본적으로는 되게 이상한 경우들이 많고 특히 진짜 0을 원점으로 안 잡는 건 되게 본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치사한 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네 하고 자기가 쓴 글을 안 읽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 글을 읽어보세요 보다 지금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글을 읽어보세요 라고 글을 파는 입장에서 그게 낫다는 거죠. 저건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계량화되지 않은 정보를 계량화 시켜야 돼요.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목숨은 측정할 수 있고요. 인간의 목숨은 측정을 고가격에 해주는 게 인간의 목숨을 측정할 수 없다라고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실제로는 인간의 목숨을 고귀하게 평가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을 둘 다 가지는데 합치면 그러니까 둘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막 정량적 기준을 막 여러 가지를 막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막 점수를 냈어. 근데 이 정성은 가중평균이 몇인데요?
근데 숫자가 그렇게 그냥 없으면 이 앞에서 정량적 분석을 열심히 한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량적 수치를 되게 잘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이 수치는 의미는 없는 숫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성적인 게 그냥 정량적인 거 플러스 정성적인 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 명은 90점인데 태도가 좋아요. 한 명은 95점인데 산만해요. 여기서 둘 중에 뭘 고를 거냐는 거죠. 이 팩터가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랑 몇 대 몇으로 더 할 건지가 나와서 요게 합쳐진 정량 점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실제로는 그걸 한다는 게, 근데 실제로는 하면서 마치 이제 둘 다 고려한답시고 마치 그냥 이게 더 종합적인 고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근데 실제로는 이게 종합적인 고려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뭔가 분석이 이상해지는 거. 근데 여러 가지로 정량적인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정량적인 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기준점을 잡고 나아지고 있는지 안 나아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로, 예를 들면 그냥 그 숫자 이셀프 말고 변화율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그냥 제가 딱히 뭘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뇌랑 우리 심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따 얘기할 건데 주식을 산 다음에 떨어져요. 그럼 되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싸게 샀었는데 주식을 더 싸게 사게 된 거죠. 엄청난 기회가 온 거잖아요. 나는 10,000원짜리 물건을 5,000원에 샀었는데 이제 3,000원이야. 완전 땡큐. 를 절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5,000원에 샀는데 지금 3,000원이 됐잖아요. 기분이 거지 같다고. 이게 좋은 거라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10,000원짜리라고 이게 확신이 들면 이게 3,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기분이 거지 같은 이유는 뭐 물론 돈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살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생각이 흔들려요. 정말 10,000원짜리가 맞나? 내가 뭐 잘못 본 게 아닌가? 근데 그 잘못 보고 잘 보고는 생각보다 주식이 떨어지고 오르고랑 상관이 없어요. 그게 6,000원이 됐으면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내일 4,000원이 되던 6,000원이 되던 내가 맞고 틀리고는 내가 맞게 생각했으면 맞는 거고 틀리게 생각했으면 틀린 거지, 6,000원이 됐으면 맞는 거고 4,000원이 됐으면 틀린 게 아니라고요. 내일. 근데 인간이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절대로. 정말 진짜 이게 무조건 10,000원이야 라는 생각을 정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실제로는 사람들이 맨날 자본가 vs 노동자 프레임에서 그렇게 자본가가 좋으면 다 자본가 하지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교하는 자본가 vs 노동자는 성공한 자본가라는 자본가 중에 좋은 사람 일부와 불쌍한 노동자라는 게으른 노동자 빼고 불쌍한 사람 일부를 비교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쪽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철저하게 그냥 자본가가 되는 게 무조건 이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니까.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한테. 거짓말쟁이.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리는 투자할 때 어마어마한 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누구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니에요. 투자자는 자기가 적인 겁니다. 씨발 내가 나를 냅두질 않거든요. 봐봐요. 우리가 막 운동을 하려고 PT를 끊어요. 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운동 끊었어. 근데 내일은 이제 처음 운동을 가는 날이 됐어요. 귀찮잖아요. 모레부터 가도 될 것 같잖아요. 이게 그냥 이 모든 게 자기가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엄청 틀리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안 하면 자기가 얼마나 틀리는지 몰라요. 그냥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헛소리인지 안 헛소리인지 자기 맘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내 말이 맞아. 막 이러고 내 말은 다 맞아. 근데 실제로는 그냥 인간은 자기가 한 말 중에 맞을 확률이 50%도 안 돼요. 그게 되게 진짜 약으로 생각하면 돼서 투자자들도 40%만 맞추면 여전히 4할 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해질 수 있어요. 40%만 맞춰도. 40%만 맞아도 훌륭해질 수 있는 건 확률상으로 51% 맞아야 되지만 40% 맞을 때 더 많이 베팅을 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이 드는 아주 적은 경우에 베팅을 크게 해서 이제 많이 먹으면 이 숫자가 50%보다 떨어져도 돈을 버는 거라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게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고 스스로의 노력을 믿으면 돼요.